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 학생인권조례 공청회가 파행을 겪은 뒤 경상남도 교육청이 추가 공청회를 5번 더 열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같은 날 같은 시각 경남 5개 권역에서 동시에 공청회를 열기로 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추가 공청회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창원과 김해, 양산, 진주, 통영 등 경남을 5개 권역으로 나눠 해당 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엽니다. 문제는 공청회 개최 일정입니다. 다음 달 19일 오후 3시, 하루 동안 5곳에서 동시에 열기로 한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 반대 측에서는 5개 권역에서 각각 발표자를 구하기가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추진하는 도교육청에 비해 반대 측은 조직적이지 않기 때문에 동시 공청회는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공청회로 그칠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사불란하지 않고 행정력이 없는 저희 시민단체들 입장에서는 대응하기에는 사실 만만치가 않고요. 사실은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도민 의견을 듣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발표자의 찬성 반대 비율이 같고 사회는 공무원이 보기로 해 공정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발표자와 방청객은 모두 해당 시군의 주민등록 주소를 둬야 해 찬성 반대에 유불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하는 것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이어갔다 가서 또 이야기하고 그런 것보다는 동시에 하면 그 지역 여론이 충실하게 반영이 된다. 지난 20일 학생인권조례 공청회는 반대 측이 단상을 점거하는 등 파행을 겪었습니다. 이 때문에 추가 공청회가 마련됐지만 5곳에서 동시에 열기로 하면서 시작도 하기 전에 꼼수 논란 등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경남 학생 인권조례, 그 주요 쟁점을 짚어보는 연속기획 시간입니다. 네, 가장 예민한 문제인 학생들의 성과 관련해서는 인권 보장이 우선이란 찬성 측과 앞으로 올바른 성교육도 하지 못할 것이란 반대 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천연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고등학생의 성관계 경험을 조사한 결과 남학생은 9.7%, 여학생은 4.3%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18살 이하 청소년의 출산과 유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평균 540명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성문제가 노출되면 학생들은 전학을 가거나 학업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성관계가 있었을 때 낙인 찍힌다든지 아니면 임신을 했을 때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다든지 해서 학생들이 친구들과 학교에 버림받는. 경남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 성문제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됐습니다. 16조에 학생은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 임신 또는 출산 등 모두 26가지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17조에는 성폭력 피해나 성관계 경험에 편견을 갖지 말도록 했습니다. 반대 측은 이 조항의 부작용을 지적합니다. 학생의 성경험 비율로 볼 때 교사가 올바른 성교육을 하는 수업조차 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입니다. 성정체성에서 혼란을 겪는 사춘기 청소년 사이의 동성애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순기능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역기능, 부작용, 악영의 소지 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성교육을 넘어선 성인권 교육까지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리 사회의 가장 예민한 부분 가운데 하나인 청소년들의 성문제.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보호하는 방법을 두고 찬반 논쟁은 풀리지 않는 매듭처럼 꼬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경남의 일부 지방의원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원장이나 대표를 겸직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단체 등의 임직원을 맡아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지방의원들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창원시로부터 해마다 6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창원시 배드민턴협회. 현재 이곳의 협회장은 진상락 창원시 의원입니다. 창원시 의회가 앞서 2차례 사직을 권고했지만 진 의원은 아직 협회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방 의원들의 겸직을 금지한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겁니다. 또 배드민턴 협회로부터 해명 처리되는 이 부분이 좀 억울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들은 해결을 하고 제가 이걸 그만두든지. 이관맹 함안군 의원은 한 해 11억 원 넘게 군의 지원을 받는 군체육회 이사로 재직해오다 취재가 시작되자 최근 사임했습니다. 김효진 양산시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 당선된 뒤에 양산시 문화원 이사직을 맡았습니다. 양산시 문화원도 한 해 2억 원의 시 지원을 받는 지방의원 겸직 금지 대상 단체. 김 의원은 의회에 겸직 신고도 하지 않았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급하게 문화원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몰라가지고 그냥 승인을 했더만 그게 문제가 된다면 사퇴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오늘 그 문화원에 통보를 했습니다. 김동정 함안군 의원은 함안군으로부터 해마다 수억 원의 공사를 수주하는 건설회사 대표 출신입니다. 지난해 10월 대표직은 넘겼지만 여전히 사내이사로 돼 있습니다. 김 의원은 겸직 신고도 하지 않고 현재 함안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까지 맡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관련 상임위 선임을 지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당을 받는다든지 이러면 그게 맞는데 네. 아예 그냥 제가 회사에 관여하는 있는 게 없으니까 네. 그냥 해라 소리가 안 하더라고. 마창진 참여연대가 경남의 광역 기초의원 겸직 실태를 파악한 결과 전체 322명 가운데 44.1%가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각 지방의회 사무국이 의원들의 겸직에 대해 소극적인 것도 문제입니다. 의원 스스로가 신고하지 않으면 겸직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게 지방의회 사무국의 현실입니다. 간담회 한 번, 안내 정도, 한두 번. 개인적으로 어떤 단체 어디에 가입하고 그거를 저희가 다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의원들의 겸직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사회적 검증 절차도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한 임진왜란 전문박물관인 국립진주박물관이 10년 만에 전시 공간을 새로 단장했습니다. 다양한 디지털 전시 기법을 도입하면서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영상과 그래픽이 어우러진 세련된 연표 영상이 전시실 입구에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극장 상영관에 온 듯 유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상물은 임진왜란의 세계사적 의미를 풀어냅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무기였던 각종 총통과 포는 가장 큰 볼거리 중 하나. 당시 명나라와 왜군의 무기까지 함께 비교하며 16세기 동아시아의 운명을 바꾼 임진왜란을 새로운 시각으로 풀어냅니다. 임진왜란을 한중일의 삼국의 시각에서 좀 더 비교해서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또 그런 한중일의 무기를 비교하는 코너, 그거를 뒀고요. 전시 구성과 함께 동선 등 전시 환경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박물관 한가운데 마련된 역사 문화홀은 초대형 진열장을 보며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고 무기 제작과 사용법을 게임 형식으로 알려주는 디지털 기기, 어린이 놀이시설 등 관람객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새로 도입됐습니다. 우리 생활 가까이에 박물관이 있고 그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문화재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그리고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박물관이다. 이렇게 인식되었으면 임진왜란 최대 격전지인 진주성에 자리 잡은 진주박물관이 10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황사가 좀처럼 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경남 지역 곳곳에서는 황사가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먼지까지 더해져 대기질이 많이 탁합니다. 현재 창원의 미세먼지 농도는 210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 있고요. 김해도 195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황사는 오늘 중에 동해상을 통해 빠져나갈 걸로 보이는데요. 이 황사가 물러난 뒤로도 대기가 정체되면서 먼지가 그대로 쌓여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경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황사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오늘부터 주말까지 날씨는 크게 춥지 않습니다. 오늘 창원의 낮 기온 14도, 내일은 12도, 모레는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늘은 내일까지 대체로 맑다가 일요일 밤부터 흐려져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경남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곳곳에서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황사가 물러난 뒤로도 대기질은 계속해서 좋지 못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동부 지역은 창녕과 함안 영하 1도, 창원과 거제가 5도 가리킵니다. 낮 기온은 14, 5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0도 안팎으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거창 13도, 사천과 남해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일요일 밤부터 시작되는 비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이 비가 그친 뒤로는 찬 공기가 유입돼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통영시는 김춘수 시인 생가 옆 골목길에 벽화를 조성하고 포토존을 설치해 동피랑과 연계한 탐방 코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고용위기 지역 실직자 등을 위해 국비 등 18억 원을 투입해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합니다. 창녕군은 2019년 상반기 공공근로 사업과 일하고 집이 청년 사업 참여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천시는 바다 케이블카를 배경으로 신혼부부에게 무료로 웨딩 촬영 장소를 빌려주고 무료 탑승 서비스를 2달 동안 진행합니다. 내년에 경남과 부산, 울산 등 동남권 경제가 1.7%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BNK 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19년 동남권 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내년 동남권 경제가 1.7% 성장률을 보이면서 지난 3년 동안 계속된 0%대 성장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장기 불황을 겪어왔던 조선업이 6년 만에 생산 반등하며 플러스 성장하고 올해 부진했던 자동차와 철강도 미약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과 영남권 국회의원 52명이 김해공항에 미주와 유럽 등 중장거리 국제노선 신설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국토부에 전달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건의문에서 김해공항 이용객 1,300만 명 가운데 약 350만 명이 중장거리 국제선을 타기 위해 한 해 3,500억 원의 추가 교통비를 들여 인천공항을 이용하거나 일본과 중국 등 해외 공항에서 갈아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감 공약사업평가위원 46명이 공개 경쟁으로 선발됐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학부모 25명, 교원 5명 등 도민평가위원 36명과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학생평가위원 10명을 선발했습니다. 이들은 내년 2월부터 박종훈 교육감의 공약사업 이행과 성과 등을 평가합니다. 3.15 의거 기념사업회가 오는 2020년 의거 60주년을 앞두고 3.15 발원지인 마산 오동동의 기념관 조성을 건의했습니다. 3.15 의거 기념사업회는 어제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선거 자행을 알린 오동동 당시 민주당 마산시당사 자리에 기념관을 짓자고 제안했습니다. 당시 2층 목조 건물이던 민주당 마산시당은 현재 5층짜리 상가로 바뀌었습니다. 김해에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50대가 8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해 서부경찰서는 지난 20일 김해시 한림면의 한 도로에서 85살 이모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1톤 트럭 운전자 59살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사고 다음 날 트럭을 수십 조각으로 잘라 고물상에 팔아 넘기고 달아났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